네, 이제 7.2의 후반부에서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것을 할 건데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면이 회전체인 경우는 이렇게 원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링처럼 생긴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거요. 일단 단면이 원인 경우는 이 단면의 넓이가 이것의 반지름만 우리가 구해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링인 경우는 큰 원의 반지름을 계산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계산해서 단면의 넓이를 파이 곱하기 큰 원의 반지름의 제곱 빼기 파이 곱하기 작은 원의 반지름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예제에 나오는 영역은 우리 앞선 전반부에서 공부했던 함수이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는 x와 y는 x제곱 이 영역인데요. 그때는 x축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이 영역을 어디로 회전을 하냐면 y는 2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선이 y는 2예요.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영역을 회전을 하면 아마 이쪽에도 같은 모양이 생겨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x축에서 x의 범위는 0에서 1까지고요. 0에서 1 사이에 이미 x를 잡았을 때 이 x를 지나서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 입체가 아마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만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y는 2를 중심으로 회전체니까 어떤 회전체냐면 단면이 먼저 설명했던 두 번째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되면 작은 원의 반지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 길이 2에서 이 길이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이게 y는 x니까 여기가 x일 때 x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원의 반지름은 바로 2-x가 되겠죠.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은 2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y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될 것 같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단면은 링이 되는데요. 어떤 링이냐면 작은 원의 반지름은 2-x이고 큰 원의 반지름은 2-x제곱이다. 그래서 ax는 파이 곱하기 2-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2-x제곱이 돼서 이걸 정리하면 파이 곱하기 x 4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4x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x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할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v는 0부터 1까지 방금 구했던 ax를 적분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15분의 8 파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이 같은 영역을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니까요. 적분을 이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적분 범위는 0에서 1까지이고 이 사이에 y를 하나 잡는 거죠. 그러면 이 y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단면은 아마 이 길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니얼 링이 되는데요. 큰 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가 지금 1이고 이 길이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하면요. 이 길이가 1이니까 1 더하기 이 길이가 x니까 x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이니까 1 더하기 루트 y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 역시 1 더하기 이 점을 우리가 x, y라고 하면 1 더하기 x가 될 건데요. 지금 이건 y는 x니까 1 더하기 y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원의 반지름은 1 더하기 y, 큰 원의 반지름은 1 더하기 루트 y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단면은 어떤 링이 되는데 큰 원의 반지름은 1 더하기 루트 y, 작은 원의 반지름은 1 더하기 y이다. 따라서 단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빼기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y의 제곱이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적분하려는 y의 범위는 0에서 1이죠. 이제 적분할 준비 또 다 됐죠. v는 0부터 1까지 방금 계산했던 이 ay를 적분하면
답은 2분의 1 파이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아마 고등학교 때 풀어봤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회전체는 아니고요. 어떤 입체냐면요. 일단 밑면이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 단면이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한 변이 되는 정삼각형일 때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이죠. 그러면 아까 이 입체에서 이 축을 우리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을 우리가 x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x라고 이렇게 쓰면요. x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이고요. 여기부터 이 길이를 우리가 x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 원의 방정식을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한쪽의 길이가 루트의 1 빼기 x 제곱이 되니까요. 곱하기 2를 하면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 곱하기 루트 1 빼기 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ax는 루트 3 곱하기 1 빼기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접근만 하면 끝나네요. 볼륨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ax를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루트 3 1 빼기 x 제곱을 접근하면 답은 3분의 4 루트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7.2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간단히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는 건데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결과는 다 알고서 사용을 했을 텐데요. 지금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답은 3분의 밑면의 넓이, 즉 L제곱 곱하기 높이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뿔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어떤 축을 정하고 그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단면을 구하고 그 단면의 넓이를 계산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축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진 이걸 우리가 축으로 선택할 거고 이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단면이 이 밑면과 닮은 정사각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하려는 축에 x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이 점을 지나고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보면 이러한 단면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단면도 역시 정사각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는데요. 그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잡고 비례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x 대 전체 길이가 h니까요. x 대 h는 단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s 대 밑면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l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s는 h분의 l 곱하기 x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 s를 구했으니까 ax는 s제곱인데요. s를 여기다 대입하면 h제곱분의 l제곱 곱하기 x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h와 l은 처음에 주어진 수니까요. x만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x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요. 0에서 h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v는 0부터 h까지 방금 계산했던 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적분을 하면 3분의 l제곱 h인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7.2인데요. 7.2 역시 7.1처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우리가 적분하려는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영역을 적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7.2의 두 번째 부분까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